지금부터 보실 장면들은 다소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인간들이 있나 싶을 정도입니다. 핵심 증인이 나오자 국힘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마음 같아선 강혜경 증인의 마이크를 내리고 싶었을 겁니다. 옆에 있던 검찰총장은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그러자 마지막에 한마디를 하는데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탄핵에 동의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핵심 내용만 간추려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정부를 탄핵해야 하는 이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혜경 증인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으세요?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으세요? 그리고 얼마나 무서우세요? 이렇게 큰 권력하고 부딪히는데 대립하고 이 권력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되겠다 마음은 먹었지만 얼마나 마음이 힘드세요? 그런데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아주 귀한 힘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힘이 들지만 좀 지나면 모든 게 좋아지고 사필 규정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힘내십시오. 예. 우선 명태균 씨가 내보고 인사를 다 할 거냐고 다 하겠냐 하대? 라고 김건희 여사가 물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서 인수위에 가서 면접관을 해달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 부분은 명태균 씨의 음성으로 녹취가 되어 있지요? 네, 맞습니다. 예. 오늘 검찰총장도 계시고 국민 여러분, 김건희 씨가 대통령입니까? 어디서 대통령이 하는 행동을 합니까? 인수위로 와서 인수위 면접관이 되어달라고 하되 면접관이 되어달라고 하는 건 인사 개입 아닙니까? 윤재순 총무비서관, 이거 인사 개입 아닙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 답변할 유치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답변 못하죠. 대통령도 아니고 대통령 부인이 이에 끼어들면 인사 개입입니다. 완전한 국정농단입니다. 이 국정농단이 이제 저 한 분의 이야기 속에서 시작되었고 함께 대화를 나누고 국정을 농단하는 일에 함께 왔던 명태균 씨가 직접 밝히고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자, 인사 개입, 김건희 여사의 인사 개입은 국정농단입니다. 참 놀랍습니다. 주가 조작도 그렇게 해서 권오수를 뒤에서 조종하듯이 하고 권오수 같은 사람들은 오히려 주가 조작하고 손해보는데 김건희 여사는 주가 조작 조정해서 수익을 왕창 얻어도 대한민국 검찰이 다 봐주고 무혐의로 풀어줘요. 이거 영화에도 영화보다 더한 시나리오입니다. 두 번째, 녹취 한번 틀어봐 주세요. 명태균 씨하고 제일 친하다는 윤상현이가 어제 뭐 경찰했던데 정부 참신한 거 너희지 니는 정신 있나 없나 했던데 그러니까 처신을 그래 하고 다니까 그래 주디 그 못 막아갖고 사람들이 경기한다니까 사모하고 네네. 전화해갖고 네. 대통령 나는 김영철 했는데 나한테 그래요. 윤상이 끝났어. 윤상현이 김영선은 안 된다 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그런데 대통령이 끼어서 대통령이 나는 김영선이라 하되 라고 누가 이야기했다고 합니까? 사모가. 여기서 사모는 누굴 말합니까? 김건희 여사 사모가 윤석열 대통령의 말을 전한 거예요. 나는 김영선이라 하되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검찰총장 공천에 개입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게 지금 가정적으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답변 못하지요. 무서운 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공천에 개입하면 안 되는데 사인인 김건희 여사가 뒤에서 조정해서 공천에 개입이 돼요. 윤상현이 끝내는 안 된다고 하다가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의 말로 저 화면 보세요. 김영선 의원이라고 자기가 공천 발표를 합니다. 5월 10일 날. 이게 대한민국의 여당이에요. 그리고 이 공천의 대가로 명태균에게 매달 김영선 의원이 뜯기듯이 월급의 반을 뜯겼답니다. 맞습니까, 강혜경 씨? 네, 맞습니다. 그 반을 뜯겼다라고 하는 내역서 저희가 한번 띄워볼게요. 바로 저겁니다. 저것을 검찰에 제출한 거예요. 반을 뜯겼어요. 자, 저 자료가 계좌 추적에 다 나와요. 그러면 검찰총장 이것도 답변 못할 사항입니까? 구체적인 수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자, 윤재순 우리 총무비서관, 대통령은 여론조사 제공 받았으면 돈 내야지요. 아니 어떻게 이 사람들은 땅 파서 여론조사 합니까? 이 사람들 땅 파서 여론조사 합니까? 총무비서관이
결제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의원님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총무비서관이 대통령이 빚진 거 결제해줘야죠. 그건 아닙니다. 모르지요 이런 내용. 그 내용 제가 전혀 뭐 알고 있지도 않고요. 대통령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이제 오늘 여기 나왔으니까 대통령한테 가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사모님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그 의원님 오늘 제가 참석한 것 그게 이 목적이 아니라 다른 그 이보세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내가 질의하는 장소예요. 아주 잘 나왔어요. 대통령이 이런 범죄에 가담했어요. 1. 공천에 개입하고 2. 국정농단하고 3. 불법 정치 자금이고 그리고 인사농단을 하고 이 모든 것은 탄핵 사유의 내용입니다.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 내용하고 대탈 고마니처럼 똑같고 아니지만은 더 오늘 박혜경 씨 저희가 잘 보호해야 합니다. 그리고 윤 총장 두 분 법과 원칙대로 계속 수사를 진행 중에 있다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네, 어려운 자리에 용기 내서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답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국민의힘 책임당원이라고 하셨는데 몇 년 정도 책임당원이셨어요? 2년 정도 2년 됐습니다. 정도 되셨고요. 자, 아까 잠깐 얘기 나왔는데 그 PC를 압수수색 당했고 그게 지금 창원지검에 있는 거잖아요. 네. 네, 이 압수물 환부 언제 받으셨나요? 아직 못 받으셨죠? 아직 못 받았고 이제 휴대폰은 휴대폰이랑 받았고요? 이제 제가 썼던 하드만 몇 개 이제 돌려받았습니다. 네. 지금 그 얘기되는 PC는 명태균 씨가 자료를 준 것을 저장한 PC인 거죠? 명태균 대표가 쓰던 컴퓨터 본체입니다. 아, 쓰던 컴퓨터예요? 네. 이제 거기에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김건희 여사와의 녹음 파일이나 아니면 카톡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말씀, 있는 걸로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네, 정확히 확인 안 해봤지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 것이죠. 네. 네. 자, 혹시 증인이 그러니까 명태균 대표가 김건희 여사와 통화하는 것을 옆에서 보거나 들은 적은 있으세요, 혹시? 통화하는 거는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 없고 대신 네. 통화했다라는 얘기를 녹음은 들은 적이 녹음을 들은 적은 네. 있고요. 그리고 문자나 카톡 같은 것들은 직접 보신 적이 텔레그램 있어요? 대화 내용을 일부 이제 보여줬던 부분이 있고 이제 뭐 이렇게 저렇게 이제 내용을 올렸을 때 네. 체리 따봉이라 해서 체리 이모티콘 네. 그거 네. 이제 받았다라고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아, 그런 것도 자랑하고 보여주고 그랬어요? 네네. 네, 그런 것들은 기억이 좀 생생하시다 보네요. 체리 이모티콘이라 네. 네 그건 기억납니다. 알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공개된 카카오톡이 있었잖아요. 명태균 대표와 김건희 여사와의 카카오톡에 네. 뭐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용서해 주세요. 무식하면 원래 그래요. 사과드릴게요. 뭐 이런 내용 있던 거 기억나시죠? 네 기억납니다. 네. 아까도 오빠가 윤석열 대통령으로 알고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오빠도 윤석열 대통령으로 혹시 이해하고 계신가요? 네 저는 윤석열 대통령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왜 그렇게 판단하신 근거가 있으세요? 친오빠하고는 명태균 대표하고는 소통을 잘 안 했던 걸로 저는 들어서 아, 그래요? 네. 실제로 명태균 씨도 처음에는 윤석열 대통령인 것처럼 얘기를 했다가 최근에 갑자기 입장을 좀 바꾼 것 같아요. 그거 네, 보셨죠? 네. 네. 원래 그렇게 입장을 자주 바꾸는 편입니까, 그분이? 웬만하면 잘 안 바꾸시는데 네. 뭔가 다른 압력이 이렇게 감정이 변동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에 지금 수사도 받고 있고 윤석열 정권에 세게 한번 들이받았다가 뭔가 압력이나 화해 제스처들이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저는 그런 게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자, 미공개 여론조사들에 대해서도 녹음 파일이 나왔어요. 네. 기억하시죠? 네. 그 미공개 여론조사는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나요? 네 저는 윤 대통령에게 그때 당시 후보에게 당시 후보죠? 직접 보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당시 선거 기간에 네.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죠? 네네. 네, 그거는 명태균 씨에게 들었어요? 네, 명태균 씨가 저한테 이제 녹취에도 들어보면 네. 윤석열 총장한테 후보한테 네. 보고해야 된다. 궁금해하니까 빨리 자료 만들어 달라. 네. 하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한테 보고가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시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윤석열 후보에게 어떤 방식으로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실물로도 가지고 갔었고 네. 그 나중에는 카톡으로 제가 보고서를 드리면 네. 전달을 해서 카톡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네네네. 네, 그러면 명태균 씨 휴대폰을 보면 그런 자료들이 다 나와 있겠네요. 네 나와 있을 겁니다. 네, 총장님 이 부분 똑똑하게 똑바로 수사하셔야 됩니다. 수사는 다 법과 원칙대로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방금 들은 얘기 똑바로 수사하셔야 됩니다. 네, 또 더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제가 제 카톡이 2023년도 5월달에 계정을 제가 삭제를 했었어요. 이제 사표 내고 이제 더 이상 그 김영삼 국회의원실에서 네. 일을 하기 싫어서 네. 삭제를 했는데 혹시 이 계정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혹시 아. 그게 살리면 제 안에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그러게요. 그거는 증거로 저도 더 쓸 수가 정확히 있을 것 모르겠는데 같아서. 네. 방법을 우리 뒤에 계신 변호사님이랑 한번 상의를 해보십시오.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때 미공개 여론조사가 사실 여론 조작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한테 보고될 때, 후보에게 보고될 때 그 여론조사가 조작된 조사였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나요? 아니요. 조작했다라는 내용으로는 보고를 한 적이 없고 네. 저한테 이제 지시를 할 때 일부적으로 이제 이거 데이터를 조금 손을 대라, 네. 조작을 해라라는 지시는 있었습니다. 했고, 그러면 실제 윤석열 대통령한테 보고할 때는 조작했다고 보고했는지 아니면 그냥 보고했는지까지 정확히 모르시는 모릅니다. 거죠? 네. 자, 그리고 이거 하나 더 질문 드릴게요. 명태균 씨가 거래한 후보자 혹은 의원들이 25명 정도 있다고 하는데 이분들 명단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공개할 수 있습니까? 나중에 제가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아, 제출하시겠습니까? 우리 네. 법사위에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네, 네, 혹시 오늘 중으로 제출 가능하죠? 네,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꼭 제출해 주십시오. 네. 네. 그리고 미공표된 여론조사가 26차례 정도 얘기 나왔는데 그거보다 혹시 더 23차례. 네, 혹시 더 많이 있는 게 있나요? 지금 언론에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은 여론조사가 혹시 있었나요? 대선 조사 말씀하십니까? 네, 네. 대선 조사는 더 많이 넣었습니다. 지금 언론에 알려진 정도가 다인 네, 것 공표 같아요. 조사하고 네. 그 자체 조사해서 총 81회 네. 조사 진행이 됐습니다. 혹시 그 여론조사 결과는 김영선 전 의원에게도 보고하셨나요? 아니, 보고한 적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당의 다른 당직자나 다른 기관에 보고하거나 전달한 적은 없습니다. 오로지 지금 명태균- 명태균 대표를 통해서만 네, 전달이 되고 보고가 됐다. 네네. 그러면 그 보고서를 받고 윤석열 당시 후보가 명태균 대표에게 뭐 잘했다, 뭐 잘못했다, 뭐 이런 칭찬이라든가 격려의 말을 해줬다는 거 들은 건 혹시 있으세요? 흡족해 한다라는 말씀은 한번 한 적이 있고 아. 뭐 그에 대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는 따로 아, 후보가 흡족해한다 보고 받고서 혹시 그 보고가 김건희 여사 당시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에게도 전달됐다라는 건 들은 적이 있으신가요? 그것까지는 그건 정확히 들은 적 모르시고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용기 내서 말씀 주시고요. 그 하승수 변호사님 잠깐 나오시겠습니다. 명태균 씨가 지난 대선 기간 윤석열 후보를 위해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약 81회 정도 했다고 그러셨죠. 근데 실제로 이 여론조사를 한 것을 입증을 할 수가 있나요? 명태균 씨가 부정을 하는데 그런 일이 조사했던 없다. 자료를 네네, 제가 자료가 준비했습니다. 있습니까? 네. 실제로 한번 보여주시죠. 중단 좀 해주십시오. 프린트를 한 거는 자체 조사를 프린트해갖고 공표 조사는 중앙 여심에 가시면은 등록돼 있는 자료들을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모두 다 윤석열 후보를 위해서 한 여론조사입니까? 네, 맞습니다. 상당히 돈이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요. 그 비용을 청구를 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후보에게? 네, 돈을 받아온다 해서 이 뒤에 내역서를 만들어가지고 명태균 대표한테 줬고 그때 3월 21일 날 비행기를 타고 돈을 받으러 그 가셨는데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3억 7,500만 원 정도 됩니다. 3억 7,500만 원이 그 81개 그 여론조사 네, 네, 비용인가요? 네. 그걸 받으러 서울로 간다고 그랬나요? 네, 가셨는데 돈은 안 받아오시고 그때 명태균 씨는 서울에 간 걸 부정을 하던데요? 부인을 하던데요? 비행기표가 있습니다. 제가 3월 20일 경이라고 그 생각했는데 비행기표 가지고 있나요? 네, 그날 당일에 명태균 씨가 간 비행기 표를 한번 보여주시죠. 비행기를 안 타고 가셨다 해서 제가 비행기표 일부만 지금 프린트를 해놨는데 이날 3월 21일 날 비행기를 타고 가셔가지고 청구서를 가지고 가셨거든요. 청구서를 서울로 가져갔는데 돈을 받아왔나요? 제가 결제를 해서 항공권을 명태균한테 전달했어요. 아, 네네. 네. 그래서 서울 가서 그 돈을 받아왔나요? 안 받아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돈은 안 받아오고 며칠 뒤에 그 시간이 조금 지났을 때 이창구 선거를 준비하러 이제 가야 된다 해서 일단 투입이 됐고 김영선 공천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면은 그 3억 7천만 원 대신에 김영선의 공천을 받아왔다 이 말인가요? 네, 맞습니다. 김영선 공천을 누가 준 겁니까? 김건희 여사가 줬고 지금 그 당시에 당대표였던 이준석 의원과 그 윤상현 그때 공관위 위원장의 이제 힘을 합쳐서 그 의창구라는 지역을 그 전략공천 지역으로 만들고 나서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공천을 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영상 좀 틀어주십시오. 명태균이가 바람잡아갖고 윤석열 대통령을 돕느라고 벌어들이는 돈의 대부분을 거기다 썼잖아. 내가 이제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공천을 받기는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김영선 의원이 명태균이
여론조사 비용으로 사실상 공천을 그 대가로 받은 거다. 네. 그런 취지로 말을 하는 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또 영상 틀어주십시오. 김현수 육선 안 돼. 왜?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왜 공천받은지 아시죠? 우리 명 선생님은 황금이 책임질 했거든. 여사가 알아서 황금이하고 우리 내 생계가 안 되기 때문에 김영선한테 당신 공천 왜 받았어?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김 여사가 그 김영선한테 공천을 주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는데 명태균 대표가 대선에 그만큼 이제 힘을 쏟아부었고 도와줬기 때문에 김영선한테 공천을 줬다라는 내용입니다. 황금이는 책임지라는 게 이게 뭔가요? 명태균 대표의 막내 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네, 다 그 여론조사 비용으로 김영선 의원이 명태균과 황금이를 책임지라고 김 여사가 얘기했다. 이 네. 얘기인가요? 네, 네, 맞습니다. 또 다음 영상 보시죠. 당신 국회의원 누가 주나? 명태균이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선생님 그거 하라고 줬는데 이게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때문에 공천을 김영선에게 줬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 김영선 의원이 당선 이후에 명태균 씨에게 그러면 돈을 좀 줬나요? 세비를 받으면 반을 명태균 대표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제 계좌를 통해서 현금을 만들어가지고 명태균 대표한테 전달하는 방식으로 지급이 됐습니다. 그 돈을 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공천에 이제 기여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김 여사가 명태균과 그 자녀를 챙겨야 된다, 생계 유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김영선은 이제 그 세비로 해서 도와줬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공천 대가로 김영선 의원이 명태균에게 돈을 줬다. 얼마씩 어느 정도 어떻게 줬나요? 이제 예를 들어서 세비가 1,000만 원이 들어오면 딱 500 잘라서 반이 지급됐습니다. 그래서 얼마 정도 줬나요? 대략 지금 9,600 정도 지급이 됐습니다. 그 뭐 근거나 자료는 가지고 계신가요? 제가 그 검찰 쪽에도 제출을 했었고 그 처음에 그 뉴스토마토 보도할 때 그 내역서를 줄였습니다. 제출했다. 네. 지금 정리를 하자면 지금 명태균이 김건희 윤석열 대통령 후보 부부에게 여론조사를 81회 했고 그 비용이 3억 7천 정도 됐는데 그 비용을 대신해서 김건희 여사 쪽에서 김영선 의원을 창원의창에 공천을 줬고 그 공천 대가로 김영선 의원이 세비를 이른바 반띵을 해서 명태균에게 9,600만 원 정도를 줬다. 이 얘기인가요? 네. 우리 정의께서는 이 사건의 본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선 조사, 여론조사의 힘으로 대통령을 이제 당선을 시켰기 때문에 그 관련해 가지고 이제 김영선하고 연결고리가 있는 부분이고 일단 대통령 선거에 당선됐던 이후 그 여론조사 비용을 저희가 못 받았습니다. 그 일단 무료로 제공됐던 그런 부분이라 일단 법적인 이런 처벌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따라야 될 것 같고 일단 이 사안 자체가 만약에 저희가 여론조사를 그 비용을 받았다면 저 김영선 공천 같은 경우도 이렇게 꼬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럼 대통령 부부가 자신의 여론조사에 대해서 대가로 김영선 의원을 공천을 줬다. 그럼 이거는 지금 현행법상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확하게 제가 그 법조항을 잘 모르지만은 일단은 그 언론 쪽이나 이렇게 내용들을 봤을 때 처벌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명태균이 자신의 입을 열면 한 달 내에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킬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근거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뒤에 김 여사하고 사적이든 공적이든 대화를 많이 나눴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좀 이렇게 약점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제가 지금 대기하면서 다른 이제 언론사 쪽에 이렇게 전해 들은 얘기인데 명태균 대표가 이제 국민의힘 의원님들한테 제가 얘기하는 거는 다 위증이니 위증으로 고발을 안 하면 공적인 대화를 다 풀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내용을 전해 들었는데 네.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저는 이거 압박으로 느껴지거든요. 네. 협박 비슷하게. 지금 증인이 아까 창원지검에 컴퓨터 명태균이 사용하던 컴퓨터가 압수수색 당해 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거기에 담겨 있는 지금 명태균의 증거 자료가 지금 한 달 내에 탄핵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증거 자료들, 카톡 자료들이 있는 건가요? 그 내역이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죠.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이제 사용을 했던 컴퓨터이기 때문에 안에 좀 중요한 자료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강혜경 증인 네. 진술 가운데서 좀 분명히 해야 될 거가 있는 것 같아서 네. 제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제가 스픽스 나오셔서 처음 이 사실을 공개했을 때는 소위 말하는 김영선 의원의 반띵이 김영선 의원이 공천받고 선거할 때 돈이 없어서 명태균 씨가 돈을 댔고 그거에 대해서 환수 차원에서 반띵을 했다라고 저는 인식하고 있었는데 지금 오늘 또 나온 얘기는 명태균 씨 생계 또는 황금이 보살피는 명목이었다. 네. 두 개가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헷갈릴 수 있거든요. 어떤 명분이었습니까? 세비 반띵이? 제가 이제 녹취 내용들을 하나하나 확인을 하다 보니까 이제 시간들이 좀 많이 됐고 내용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기억을 잘 못하고 있었는데 이게 녹취를 들을 때마다 일단 김 여사가 계속 등장을 합니다. 내용에 김 여사가 이제 김영선 공천의 대가로 명태균의 생계를 책임지라 이제 막내딸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책임을 져야 하니 그러니까 급여라든지 이게 돈도 명태균한테 가야 된다라는 내용들이 몇 개가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네. 아직도 분명하지는 않았는데 선거 때 그 들어가는 선거 운동 공식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걸 김영선 의원은 없었고 명태균 씨가 그거를 대줬고 본인 강혜경 증인도 얼마 2,700만 원. 2,700만 원 넣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거를 되돌려받는 차원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아니면 명태균 씨 생계와 황금이를 보살피는 비용이었습니까? 명태균 대표와 황금이를 보살피는 대가였고 그게 세비 반띵입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잠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깜짝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이는 각종 뉴스. 엔비디아와 TSMC, 해리스와 트럼프 미대선, 우크라이나와 북한군의 충돌, 북한과 러시아의 조약 등등과 같은 뉴스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지난 1월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반도체 장비 관련 산업에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한번 투자적으로 고민해 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을 유튜브나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반도체 장비 관련 산업이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 했나요? 반도체와 관련된 투자 수단은 뭐가 있는지, 어떤 주식이 가장 좋은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부자들이 봤을 땐 이슈가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사회적 이슈와 돈의 흐름을 관심 있게 쳐다본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되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성공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 중에 많은 종목이 아니라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 한 종목, 한미 반도체 한 종목만을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오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수익률이 얼마나 나왔을 때 팔아야 할지 정확히 말씀드렸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나요?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1월에 문자로 한미 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 3배 이상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크게 내실 수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성공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 추후 주가가 폭등할 반도체 장비주 딱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들께 추천해 주셔도 되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자녀분들에게 한번 이걸로 수익을 내보라고 이렇게 조언해 줄 수도 있으시겠지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 없이 위쪽 상단에 제 번호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제 번호 010-4292-3138 제 개인 번호인데요. 지난번처럼 성공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폭등할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제 번호 010-4292-3138로 성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 있는 것이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투자를 대신 해드리는 것도 아니니까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